사진은 KBS 수원에 보관을 하고 있는 그 TV문학관 필름들입니다. 저희는 이 필름들을 이제 보존이 더 용이하도록 캔 교체를 하고 카탈로깅 작업을 하고 그리고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캔에 이제 라벨링을 해서 이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하는 이 작업을 거쳤고요. 그리고 사진에 보시듯이 이 필름을 하나하나 풀어서 필름에 적혀있는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작업을 거친 이 필름들은 필름을 보수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디지털화를 하는 이 스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의 간단한 편집과 화면 복원, 색재현, 음향 복원 이 과정을 거쳐서 매체별 마스터링을 한 이후에 이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복원한 데이터 모두 아카이빙을 했습니다. 이 TV문학관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자료가 과거의 필름과 방송된 방송본 이렇게 남아있었습니다. 이 필름에서는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 필름은 4K로 디지털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을 통해서 4K로 디지털화를 하고 그것을 다시 화면 복원을 하고 이제 색보정을 해서 이 UHD로 나갈 화면 소스를 제공을 받았고 이 방송본에서는 이 과거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자 여기 있는 자막을 하나하나 따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본에 있는 음향은 복원을 해서 다 합쳐져서 UHD로 만나는 TV문학관으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거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갯마을은 TV문학관 4회차에 나갔던 영상이고 이게 과거에 나갔던 저화질 영상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이 지금 UHD로 나간 TV문학관 여기는 자막을 그대로 사용해서 더 깨끗하게 해서 나갔고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사실 화질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필름으로 다시 4K 스캔한 게 색감도 훨씬 많이 살아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필름의 문제나 비디오의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네, 저희가 이 UHD로 만나는 TV문학관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이 필름에서 얼마나 좋은 화질을 뽑아내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아카이빙 전용 그 필름 스캐너로 4K 광학 카메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찍어서 그 필름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필름이 지나가고 여기 위에 파란 색깔로 보이는 저기 위가 4K 광학 카메라가 있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찍어서 이것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2시간 정도의 분량의 필름을 저희가 세척, 보수하고 디지털화하는 것까지 해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복원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이 필름을 과거에 SD, HD로 이미 작업을 했는데 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거에 이미 이거를 작업을 해서 필름을 다 버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미 이거는 기술 발전 이전이기 때문에 너무 낮은 화질에 그리고 해상도도 낮고 그리고 필름 문제, 디지털 비디오 문제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청을 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디오만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쩔 수가 없지만 그 관련 자료인 필름이 남겨져 있다면 조금 더 저희가 시청 환경에 좋도록 더 좋은 화질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문학관 끝나고 나서 지금 유튜브나 그리고 OTT 그리고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MBC에서 수사반장이 새로 제작을 하면서 과거의 수사반장을 다시 이제 방송으로 TV로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 관리자 안내가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있지만 이게 4, 50년 전 작품이니 손상된 화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씨가 있는데 제가 그 수사관장이 필름이 있는지 어떻게 자료가 남아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가 남아있다면 조금 더 좋은 화질로 내가 이거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MBC 홈페이지에서 고화질로 수사관장을 다운받은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필름의 스크래치나 먼지 그리고 비디오 모니터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더 심하게는 사람의 얼굴에 식별이 좀 불가능합니다. 표정이 잘 보이지도 않고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방송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다면 조금 더 고화질로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소식은 확실합니까? 예, 분명히 배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저희가 MBC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부산 MBC의 필름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부산 MBC에서 가지고 있던 이 자료에는 부산과 관련된 부산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부산과 부산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부산이 바다이다 보니까 뭐 밀수나 뭐 배가 침몰하거나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좀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아직 디지털화되지 못하고 활용되지 못한 채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KBS는 그 자료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유일본의 필름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지역 방송사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 방송국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보물찾기 하듯이 이게 어떤 자료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냥 한번 그것이 이제 활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네, 저희 회사는 미래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존하고 복원하여 우리의 미래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아날로그 영상 저장 매체를 디지털화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진 이 필름 스캐너는 아카이빙 전용 필름 스캐너로 4K 필름 스캔이 가능하고 국내에는 이 필름 스캐너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 그리고 개인으로는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이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비를 통해서 영화를 작업을 하거나 뮤직비디오, 방송, CF 등등의 아날로그 저장 매체에 필름에 담겨 있던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동안 필름을 디지털화했던 그 작업들 그리고 KBS를 중심으로 어떻게 비포 애프터 복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네. 지금 이제 TV 문학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네거티브 필름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까 그 장비를 통해서 그 필름 한산한다는 리캡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거기 이제 사진에 있는 정보를 로파이든 뭐든 활용을 해가지고 피부 발색이나 이런 것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본에 있는 색깔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 되게 보면 이제 지금 보니까 TV 문학관 샘플들 보면 거의 피부톤이 이런 게 다 일정하던데 그러면 그 값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그 옛날 방송분이랑 비교하기는 조금 훨씬 더 많이 데이터를 많이 필름에서 나오는 것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색깔 같은 것도 옛날에 나갔던 거는 색이 많이 없었지만 이 필름에서 스캔을 하면서 색이 많이 살아나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훨씬 색 조정하는데 범위가 좀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과거에 방송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최대한 그 색을 맞추도록 하는 작업을 했고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그냥 그 이제 시사를 하고 과거의 방송분을 공부 참고를 하면서 최대한 그것을 뭐 해치지 않는 정도의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되게 보면 이제 저거는 이제 정말 예전에 사실 필름은 그러니까 장비로 따지면 오래된 장비지만 사실 데이터 양으로 따지면 오히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이런 장비들이 변하면서 아날로그 테이프나 뭐 디지벨트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얘들은 사실 저런 식으로 색재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솔루션이 준비가 되는 게 있을까요? 전 사실 필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 그리고 그 사실 옛날 그 SD, HD 옛날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가 이미 깎여 있는 상태로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뭐랄까요, 약간 좀 더 밝기 조정? 좀 색을 끌어낸다고는 저는 생각이 제가 해봐도 그렇게 작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미 없는 상태라 그래서 방법을 글쎄요. 제가 뭐 다른 어떤 기술적으로 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비용 문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필름 디지털화를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셨는데 혹시 비용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면 될지. 제가 사실 비용은 전혀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저희 대표님 여기 와 계시는데 나중에 술 뭐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뭐 물어보셔도 되고 지금 뭐 대표님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제주 MBC 찾아갔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MBC 아날로그 콘텐츠 디지털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제안에 대해서 강진욱 제머나이 소프트 기술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제머나이 소프트의 강진욱입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더 기술적이고 이제 실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 MBC 아날로그 콘텐츠 디지털화를 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목포 그리고 이제 춘천 MBC에서 사용하던 시스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LT 이제 ODA가 단종돼서 극복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좀 더 녹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영상 방송사들이 다 영상을 아카이브를 하니까 다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면 아카이브라고 딱 쳐보면 엄청난 기사가 나옵니다. 하루에도 뭐 몇 개씩 나오는데 그리고 뭐 어디 보니까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디 갔더니만 갑자기 아카이브를 쳤더니만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이거 뭐야 남산에 아카이브 센터가 생기나 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피스텔이 있더라고요. 오피스텔도 요새는 아카이브라고 하고
전부 다 아카이브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카이브를 어디에다 넣느냐라고 했을 때 외국 업체 뭐 구글 포토다, 뭐 인스타다, 뭐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유튜브다 이런 것도 올리고 그리고 뭐 사실은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옛날에 공공기관 같으면 서랍 속에 저렇게 테이프들이 많이 들어있죠. 사실 방송사 같으면 그래도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을 어떻게 아카이브를 하느냐,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미지 같으면 1메가에서 5메가면 되고 뭐 CD로만 하나가 뭐 600메가, 뭐 700메가 되는 요새 하드디스크에 넣으면 쉽죠. 근데 SD 영상만 되더라도 우리가 MBC 본사에서 쓰는 IMX D10 뭐 50메가로 쓰면 한 시간 하면 한 20에서 25기가 되고 그다음에 HD도 역시 20에서 25기가 정도 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4K 뭐 필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션용 하는 DCP라고 하는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로 하면 한 시간에 한 400에서 500GB 정도가 돼요. 무압축으로 하면 당연히 뭐 3, 4TB가 돼요. 한 시간에 대한 데이터죠. 한 시간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용량이라는 것들은 문제는 스토리지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느냐도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전송. 이것들 여기서 이리로 옮기고 사실은 클라우드에 4K를 넣지를 못해. 이번에 NAB를 갔었는데 NAB 아마존이 엄청 열심히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사들이 묻죠. 자, 우리가 30페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그래 니네가 AI를 분석해 줄 때 얼마가 드는데 30페타요? 그러면 뭐 한 100억 들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죠. 용량이 커지면 데이터 보관이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레이드 사실은 소니 ODA라는 것들이 나왔던 이유가 하드디스크 자체가 너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시게이트에서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는 데까지는 대부분 10만 시간에서 한 100만 시간 걸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11년에서 110년 정도 걸린다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 컴퓨터처럼 썼을 때요. 하드를 갖다 다 보관해놓고 레이드로 돌리면 얘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옆에 나와 있는 게 애니얼 페일리어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시게이트의 일부 하드디스크는 15%까지 14%가 고장이 나요. 1년에 10개를 사다 놓으면 하나나 2개가 고장이 난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백블레이즈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클라우드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하드디스크가 100개가 사면 1년에 2~3개는 무조건 고장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넣어놓고 있으면 레이드를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기술진에서 보시면 가끔씩 하도 고장나면 유지보수에서 와서 바꾸시잖아요. 그것들 우리는 이제 쓰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아카이브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있다가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면 정말 수백 개, 수천 개 쓰다가 고장이 나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정말 이제 큰일이 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용량이 커지면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죠. 뭐 H264나 이런 것들은 아까 뭐 이야기 잠시 나왔죠. 이거는 1시간 5기가니까 클라우드로 전송하면 뭐 한 10분이면 돼요. 100메가짜리 그냥 일반 망으로 해도 10분이면 되니까 1시간짜리 10분이면 되니까 아카이브 할 수 있지만 25기가짜리 이제 방송으로 하면 1시간짜리 100기 보통 인터넷 망으로 하면 1시간 걸리고요. 그다음 4K 뭐 요새 XAVC라고 하는 소니 카메라 포맷으로 하면 1시간짜리 전송하면 10시간 걸립니다. 이게 아카이브가 되냐라는 거예요. 아카이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전용망으로 클라우드에 전용망으로 빨대를 꽂을 수 있냐? 사실은 이것도 또 문제인 겁니다. 그죠? 영상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1시간짜리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들만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최대의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뭐 이제 믿고 맡겼던 업체들이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뭐 구글에 가면 구글이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구글에 가면 구글 세미트리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구글 세미트리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구글이 뭐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다가 잘 안 되면 죽여버린 서비스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만큼 서비스들을 하다가 돈 안 되면 죽여버리죠. 돈 안 되면 죽여버리고 돈이 잘 된다 싶으면 유지 보수비 올려버리고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ODA 돈 안 되니까 죽였잖아요.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클라우드에 어떤 서비스에 올려놨다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다 돈이 안 되면 무조건 없습니다. ODA만 없어진 게 아니고 클라우드도 돈이 안 되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사들이 해외 방송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무조건 클라우드에 올릴 수 없다. 클라우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들을 디클라우딩이라 그러고 언클라우딩이라는 단어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 걸로 다시 가져와서 다시 보존하는 것도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죠.
방송사에서도 이제 아까 최효진 선생님하고 이렇게 발표할 때 그 방송학회 작년 발표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다. 오늘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고 테이프 매체 자료나 이런 것들 VCR 장비가 부족하다도 계속 나왔고 목록과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본 디지털 이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영상들에 대한 관리 정책들도 없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정책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약해 보면 정말로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다 없는데 아카이브는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기술은 어떤 해결들을 할 수 없냐 이거죠. 기술은 첫 번째 예산에 대한 부족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족은 정말 경제적으로 시스템들을 구축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화 장비에 대한 문제는 아까 춘천에서 보여주셨던 게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리고 IO 보드 기반으로 함으로써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비싼 전용 보드에 전용 서버에 4채널이면 1억 하던 것들을 지금 몇백만 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 쓰고 나면 다른 이제 지역 방송사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공용으로 모아서 쓴다든지 공동 장비를 구축하고 용역을 통합 발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인력에 대한 부족 문제는 사실은 정말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인력 문제는 시스템들을 훨씬 집중시킴으로써 기술 인력들이 훨씬 덜 들어갈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딩딩 대학도 발표하시는데 AI 기술들의 활용이라는 게 예전에 못 들어갔던 메타데이터들을 나름대로 보완해 줄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요. 그게 100%까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서 기술은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은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항상 문제는 그렇죠. 업체가 우리가 제모나이 같은 우리 같은 업체가 이윤만 조금만 포기하면 고객들은 행복할 수 있다. 네네. 많이 포기하면서 그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지역 MBC의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기능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수집, 인제스트 과정이죠.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저장하기 위해서 디지털화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그걸 안전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그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방송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수집과 보존과 활용이라는 이 이제 3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집은 사실은 수집하는 인제스트의 측면에서 지역 MBC 아까 부산 MBC 나왔는데 필름부터 시작해서 영상 그리고 사진, 테이프 그 다음에 요새 들어오는 본 디지털 파일까지 다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존하고 아카이브하는 저장된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날아가면 안 되고 계속 읽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보존해야 되고 아카이브를 그 방송이나 유튜브나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오는 프리 애드 서포티드 TV라고 그러죠. 삼성 스마트 플러스에서 방송하는 곳에 우리 내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사진, 필름을 아카이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되게 바쁘네요. 이게 10분에 15분에 끝내려고 되게 더 빨리.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요구 조건들은 안전한 아카이브여야 되고 뒤에 나올 건데 강력하게 맨이 그렇다고 해서 싸다라고 해서 저렴하게 아카이브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기능이 좁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지역사 간에 연결들을 해야 되고 인력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래서 아카이브들이 수집해서 뭐 프록시 생성하고 카탈로깅하고 아카이브 들어가는 것까지 약간은 짝퉁 같지 않고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강력한 아카이브 시스템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능들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어드민 페이지와 사용자 페이지와 이런 뭐 미디어 처리 엔진이 저해상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지 되고 그리고 AI 서비스 딩딩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카이스트라든지 에트리가 하는 그런 서비스들까지 해서 들어옴으로써 이제 훨씬 더 활용 가능한 아카이브가 만들어요. 이런 강력한 아카이브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수집을 할 때도 역시 이미지, 그 다음에 뭐 DPX 시퀀스, 오디오, 비디오까지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역시 MXF, 그 다음에 DCP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설계도 오늘 아까 밖에다가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시스템은 뭐냐면 저희는 하드웨어를 안 하니까 하드웨어를 안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하나에 아카이브 구축하려면 10대, 20대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HCI라고 해서 한 대 안에 가상 서버들 막 때려 넣어서 훨씬 더 간단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지만 훨씬 더 인력과 유지하는 사람이 한 대 유지 보수하느냐, 2대 유지 보수하느냐, 50대 하느냐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 기반이 되면 비용도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훨씬 더 적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가 진행이 된다라면 제가 생각하는 아키텍처는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아카이브를 하는 시스템 서버가 있고 저장 장치가 이제 나스는 지금 있는 CMS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제작 쪽이니까 제작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LTO가 ODA처럼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 넣고 빼는 게 아니라 LTO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은 LTO 9이 나오면서 하나가 700테라짜리 700테라 한 박스에 700테라 두 박스만 쌓으면 1.5페타가 되는 게 몇천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그 다 자동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들을 좀 더 압축을 많이 해서 저장한 것들의 비용들을 적게 하면서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쓴 만큼만 과금하는 이런 식의 모델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다 나눠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성능과 안정적인 걸 말해서 빠른 성능을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테이프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필요한 걸 검색해가지고 리스토어하면 바로 내 스토리지에 떨어져서 편집해서 보내고 이걸 갖다 이중화, 삼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방문진에다 서버를 구축해놓고 아니면 클라우드에 구축해놓고 거기에 이중화, 삼중화해 놓으면 혹시 여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역 간의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런 아카이브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각 지역사들이 데이터들을 저해상도나 아니면 중간급 메자닌이라 그러는데 H264에서 굉장히 화질이 좋은 IPTV급 화질로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면 내부에서도 아카이브가 LTO 기반으로 있고 외부에서도 클라우드로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 메타데이터가 이제 최근에 이번에 NAB 같은 경우 전부 다 90%가 AI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프레미스 기반, 무조건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라 방송사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쓸 때마다 돈 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 형태의 모델들을 통해서 얼굴 분석, 인물 분석,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뭐 지금 뭐 마이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교탁을 찾는다든지 자막을 분석한다든지 그다음 스피치를 가지고 텍스트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들어오는 아카이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들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지금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메타데이터 되는 예시들이 뭐 뉴스 같은 분석을 할 때 OCR 같은 것들이 붙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이것들은 제가 CJ에 구축한 사례인데 뭐 CJ에 구축되어 있는 자막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스크립트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색에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 전략을 보면 이제 비용, 기능, 완성도 이런 사용자성 같은 것들은 사실 완성도 높은 시스템 저희만이 아니고 사실 맥스나잇도 가능하고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맴 업체들 완성도 높은 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카이브는 정말 테이프, 뭐 LTO라든지 이런 것들로 데이터 이중화하고 이관하고 복제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사 간의 빠른 데이터 검색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결을 위한 중앙 시스템에 대한 개발들은 일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조직은 역시 이제 전문적 조직이 이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좀 더 간단하고 빠른 유지 보수가 가능한 업체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이제 뭐 디지타이징을 위한 인코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오픈 소스들은 많고요. 저희도 프리웨어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빌리지도 소프트웨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한 채널에 2천만 원씩, 1,000만 원씩 하지 않습니다. 저희 오픈 소스로 오픈 소스가 아니고 저희가 프리웨어로 제공하는 게 내 채널까지 지원하는데 사실은 PC 사면 PC 500만 원만 주면 산단 말이에요. PC 500만 원만 주고 그 다음에 테크니크 사면 테크니크 뭐 5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600만 원만 드리면 내 채널 인제스팅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메타데이터 넣는 부분들 공동으로 하면 충분히 쉽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있다라면 필름은 아까 이제 그 뭐 기록 문화 보존소에다 보관소에다 이렇게 통합 발주를 통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틸 필름은 사실은 외주밖에 뭐 방법이 없어서 공동 구매하는 것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런데 훨씬 더 간단한 문제고 저렴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하드웨어 전략은 서버 시스템은 이제 훨씬 더 이제 GPU나 그다음 GPU를 활용해서 트랜스코딩 AI 분석하고 HCI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초고가형 뭐 GPU, 뭐 H100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요새 훨씬 더 저렴한 AI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상화 기술을 이용을 하면 하나의 서버 안에 뭐 4U, 2U 서버 안에 뭐 20개, 뭐 15개의 서버들이 올라가는 게 아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2억 3억으로 구축해야 됐던 서버들이 2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그 스토리지 역시도 그렇고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무조건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작더라도 LTO 스토리지를 테이프 라이브러리 자동화되어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엄청 비쌌지만 지금은 몇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보다 언더인 금액에서 훨씬 언더인 금액에서 이게 뭐 몇백 테라가 구성 가능하니까 예전과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략은 램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국내 업체에서 사실은 저희만이 아니라 어떤 업체든 간에 통합해서 구축하면 설계 구축 단계에서 동일되면 훨씬 비용도 내려갈 수 있고 AI 엔진은 딩딩 대학이나 에트리나 카이스트 그리고 또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들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정책 자금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솔루션들은 뭐 그다음에 아카이브 솔루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MBC 본사의 댐스 아카이브를 같이 구축했는데 그런 시스템들과 같은 유사한 시스템들 쓰면 비용들 소프트웨어들 훨씬 더 다운 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뭐 MPS 그다음에 본사에서는 마이다스, 마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본사에서는 댐스가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뭐 보도 제작 그다음에 예능 제작 그리고 아카이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유사하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작은 지금 이제 CMS라는 이름으로 다 했으니까 아카이브에 대한 구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요게 이제 그 이번에 구축된 이제 그 마스엘이라고 하잖아요. 보도 정보에 대한 이제 통합된 이제 보도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웹 기반으로 구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마스엘이라는 요것들이 이제 뭐 만들어질 때 저는 사실은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돈이 올 거다라는 예상도 못했었고 그리고 MBC 본사에서 이걸 또 이 질문을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하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전국 16개 이제 지역 MBC가 보도정보 시스템을 통합해서 신속한 보도 상황을 공유하고 그래서 방문진 그다음에 MBC 본사 지역사가 해서 18억 원의 예산과 전국에서 TF팀이 1년이 넘게 운영이 돼서 이렇게 기적과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그걸로 지역사의 제보도 통합이 되었고 지역사의 통합 보도정보 시스템이 작년 9월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게 이제 모바일 기사 작성이라든지 큐시트 바뀌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서 신속한 뉴스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제가 보다 보면서 이런 뉴스를 찾아봤어요. 광주 MBC의 뉴스였는데 광주 MBC의 뉴스에 강원 영동에서의 뉴스가 나온다라는 부분들 이게 물론 마스엘이 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공유되면서 타 지역의 뉴스들을 하나의 지역에서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어떤 로컬리티를 갖다 벗어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EBS의 구성 상황이에요. EBS의 아카이브가 이만큼의 서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KBS도 유사하죠. 그래서 서버가 수십 대고 스토리지 LTO에서 KBS가 3차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100억이 들었다. 그리고 EBS가 30억이 들었고 SBS가 4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다 미니멈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MBC의 그림들은 MBC 오픈되어 있는 그림이 이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MBC 본사에서도 역시 뭐 서버들 해가지고 이만큼의 서버들과 이만큼의 테이프들이 있단 말이에요. 테이프들이 있어서 이것도 몇십억 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예전에는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램 서버 아카이브 솔루션 그다음 테이프 라이브러리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훨씬 더 간단한 형태로 가능해졌고 이게 앞에서 말했던 이것들의 물론 이거는 훨씬 더 큰 20페타, 30페타, 40페타지만 2페타, 3페타, 5페타들은 이러한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졌고 훨씬 더 저렴한 형태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술이 양상이 되었기 때문인 거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MBC 지역사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한다라면 하드웨어 그다음에 저희 같은 업체가 이제 이윤을 포기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든지 아니 제가 이제 영업을 이제 견적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견적 쓰는 DL 분들이 괴로워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마셀이 있으니까 마셀이 있고 정말 담셀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문화진흥위원회도 왔고 그 다음에 MBC도 그리고 16개 지역 MBC가 이제 같이 해서 사실은 이러한 형태들이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지역 로컬리티를 넘어서 전체로 갈 수 있는 정말로 이제 그 한계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MBC의 그림으로 저렇게 이제
한계를 넘는다는 그림들이 잘 안 보여서 토이스토리 그림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요. 지금 아니더라도 오늘 내일 또 말씀 나누실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발표 부탁드릴게요. 지역 MBC 아날로그 콘텐츠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적 요소와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정규현 동등대학 대표시죠. MBC AI 전략박지원 자회사 TF팀장이시고요. 이어서 조민택 AA 뉴트 본부장님 그리고 이영락 MBC 충북 신성장 전략국장님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MBC의 AI 전략자에서 준비 TF를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일단 딩딩대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AI 기술을 좀 어떻게 하면 방송 현장에 좀 접목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양효걸이고요. 저는 염규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희는 2022년에 MBC 사내벤처로 시작을 했고요. 사내벤처 2기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아카이브의 부가가치를 좀 높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2022년 4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관련 기술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저희가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한 6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방송 현장의 수요에 좀 접목하는 연구들을 2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를 좀 인정받아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멀티모달 AI 관련 검색 기술 특허도 현재 출원했고요. 그리고 또 과기부에서 2년 연속 장관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방송 현장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전환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다음은 뭘까 했을 때 이제 AIX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주목한 것은 프리뷰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본을 촬영해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작가나 AD 혹은 뭐 FD 분들 아니면 뭐 프로듀서나 기자 본인이 직접 받아친다든가 이런 경험들은 뭐 방송 현장의 일상적인 모습이고, 제가 어제 캐나다 쪽의 미디어 업체들과도 만났지만은 굉장히 그분들이 영어로 그러시더라고요. Labor intensive한 work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다 똑같구나, 사는 거는 그런 걸 느끼고 왔는데, 이 Labor intensive한 work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저희가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한 딩딩 아이라는 색인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숫자가 각각 1분 정도 됩니다. 길이가 1분 정도고 1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썸네일 9개를 제공하고요. 오른쪽에는 아까 뭐 강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ST 기술을 활용해서 색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좀 자세히 보고 싶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진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도 태깅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맨 오른쪽은 이 부분이죠. 맨 오른쪽은 자막을 저희가 좀 추출한 것들을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도 확인할 수 있고, 문장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죠라는 문장은 2분 30초에 유재석이 말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추정할 수 있도록 방송 제작자들이 빠르게 리뷰를 하고 제작에 필요한 소스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양세형을 좀 찾고 싶어. 양세형을 누르면 양세형이 등장한 장면들을 모아서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일단 색인을 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계정 관리, 팀 모드가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곧 개선을 앞두고 있고 사내에서 지금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스트레이트 팀,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국은 다들 화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당장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고, 스트레이트 팀에서 이제 주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2달 동안 시범 사용했습니다. 근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방대한 원본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 제작 조직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통독 형태로 인물이나 대사나 자막까지도 이제 한 번에 보고 제작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이제 가장 또 이제 강력한 기능이라고 하면 다국어 번역이 일단 기계적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최근에 처리한 거는 일단 스트레이트 팀 같은 경우는 의외의 아이템이었는데 뉴질랜드 마오리족 언어를 좀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뭐 스와힐리어 저희를 막 시험하는 듯한 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실제로 굉장한 뭐 드라마나 예능처럼 의역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나 시사 교양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빠른 그 정확한 부분을 빠르게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효율성을 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1시간짜리 원본 탐색이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지금 이걸 처리하는데 저희가 11시간짜리 국회 청문회 영상을 넣어봤더니 한 1시간 정도면 색인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물 인식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인물 인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예능 같은 데서 막 뛰어가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사실 사람도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잡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명을 등록하는데 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사진이 한 명을 이제 이른바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장, 수백 장의 사진을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갖고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저희는 접근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미국의 CVPR에 나온 논문의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인물의 유사도를 좀 비교해서 저희가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장 이내를 넣으면 구글에서 만약에 저 예전에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캡처 사진들이 있으니까 10장을 찾아서 넣으면 제 얼굴도 이제 디텍팅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MBC에서 좀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일산에 있는 이제 테이프 창고에 보면 아직 디지털라이즈도 안 된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이걸 열어보기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게 리와인드를 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는 일단 디지털라이즈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상의 정보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이프 일련 번호 정도거든요. 아주 간략한 메모 정도. 그러면 사실 그거를 사람이 1대1로 보면서 거기에 내용을 정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색인 시스템으로 빠르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업적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인덱싱이 부과되면은 뭐 판매나 유통에도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뭐 OTT 같은 데도 만약에 납품되는 콘텐츠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덱싱을 한번 해보니까 인덱싱을 기반으로 이제 많은 제작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인덱싱은 사실을 그냥 주춧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춧돌 위에 어떤 기둥을 올릴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 뭐 인덱싱으로 해서 아까 보신 이제 이런 정보들이 먼저 말씀하시죠. 정보들이 일단 하나의 파일, 뭐 JSON 파일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구성이 되면 그걸 저희가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LLM에다가 넣어서 여러 가지 활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무한도전 529회 예고편입니다. 한번 30초만 짧게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식당에 못 쓰겠는데. 저희가 오늘 경비랑 같이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돈을 주고 마음껏 쓰는 롤로 특집이었습니다. 맞네. 백종 중국어 그리 됐어 지금. 잠깐만. 미친 거 아니야? 롤로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제작진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고편을 봤는데 굉장히 그 예능적 감수성이 뛰어난 분들은 조금 뭐 좀 허접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예고편으로서 소비하는 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예고편을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인덱싱한 일단 그 원본의 기초 정보를 파일로 추출한 다음에 이제 AI한테 이제 기획과 대사 그다음에 스크립트 만드는 작업을 넘기는 겁니다. 이제 그 작업을 데모로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제 그 조연출 분들이 날밤을 새서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세 개인 제이슨 파일이 들어가고요. 먼저 요약해봐라 세 줄로 요약을 해서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몸풀기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예고편 대본을 써봐라. 요약이 되니까 일단 대본이 나와요. 그다음에 타임 코드와 편집 기법을 표시해라. 저희가 프롬프트 과정을 좀 쪼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자막도 좀 써줄래? 자막 추가됐고요. 마지막으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원본에 몇 초에 등장하는지도 추출해라. 왜냐하면 저희가 타임 코드가 포함된 색인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색인이 된 게 기획안이고요. 방금 보신 예고편은 얘가 준 요대로 그대로 편집만 한 겁니다. 자막도 얘가 준 대로 똑같이 썼고요. 근데 아까 보시면서 그렇게 큰 이질감을 느끼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어떤 아우라라든지 또 예술적 감수성에 대한 주관적 잣대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쇼츠나 예고편을 가볍게 유통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제작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걸 저희가 좀 확인했고요. 이거 저희가 한 1시간 만에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연출분들 물어보면은 머리 싸매고 컷 보는 데만 한 2-3시간 기본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책임지고 있는 PD분들 이제 접촉하면 굳이 저는 시키니까 다음날 새벽에 다 해서 올려놓던데요 라고 이게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PD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네. 절대 물어보시면 안 돼요. 기자 PD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무자 중심으로 네. 수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짜리 본방을 만들 때 당연히 이제 연출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능적 감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예고편이나 쇼츠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사실 사람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거기서 남는 리소스들을 더 이제 창의적인 곳에 투입을 하면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희 얘기고요. 그리고 인덱싱이 되면 드라마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해외에 수출할 때 저희가 더빙을 해야 되잖아요. 자막을 달고 더빙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도 좀 자동화가 가능한데 그 역시 데모 영상 위주로 짧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국어 번역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의역 부분이 좀 예전에 이제 이미도 씨 같은 분이 와서 이제 한자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단 굉장히 많은 양의 더빙을 위해서는 일단 AI의 번역 시스템 이용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역도요정 김복주 실제로 MBC가 수출 예정인 드라마의 1화를 저희가 POC로 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색인을 저희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을 했고요. 인도네시아도 저희 수출 시장이었어요. 인도네시아어로 출력을 해서 인도네시아어로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문어 리터럴리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거 외에 의역이 필요한데 의역할 때는 이 입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립싱크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입 길이로 의역하는 작업도 AI랑 2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입 길이 맞추는 작업을 하면 자막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성우가 녹음을 하게 되죠. 성우가 녹음을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역도요정 김복주만 해도 이제 네이버에 노출된 등장인물만 25명이거든요. 근데 25명을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은 일단 25명의 배우들을 섭외해서 스크립트대로 쭉 타임라인대로 연기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마스터해서 수출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음성 합성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거는 여성 단 1명이 전체를 다 연기하면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별로 남성 목소리가 필요하면 남성으로 변주하고 그 다음에 노인 목소리가 필요하면 그 목소리 연기 톤을 노인 목소리를 변주한 형태로 해서 한 명의 배우 성우를 섭외해서 전부 다 녹음을 한 다음에 AI 컨버팅을 거쳐서 마스터를 만들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훨씬 절약이 됩니다. 감정적인 너는 왜 역도를 하니?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간 역도장에서 처음 맡았던 바벨의 비릿한 쓰는새가 난 이상하게도 좋았다. Kenapa jadi atlet angkat besi? Aku
gadget ayah Ricky mengangkat besi waktu umur 10 tahun. Dan anehnya, aku suka bau tajam dari logam bambu yang ada di sana. 지금 등장하는 한 명이지만 이제 여러 명 나와요. 그 인성 좀 오다가 그러니까 불 잘 끄고 다니라고 교수님 말씀을 하겠어! berbagai itu lebih penting dari makan atau apa. Intinya kalian jangan lupa matiin lampu sebelum pulang, ngerti ya? Siap, terima kasih! 저희가 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한 게 아니고 일단 이쪽에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부서에서 이제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AI가 대체해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역까지도 사실 가능하고 평소에는 전문 번역가한테 이제 용역을 맡기고 그걸 받고 피드백을 여러 번 거치는 과정에서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 테스트 버전 1화를 이렇게 더빙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현지랑 컨택하는 시간 다 합쳐서.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줄일 수 있는 걸로 판단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볼륨이 이제 많이 건너오면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빙도 글로벌 수출을 할 때 훨씬 좀 비용 면에서 좀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도국에서 기자들이 긴 기사를 방송용 단신으로 줄이는 작업에 상당히 많은 공력들을 쏟고 있습니다. 아까 뭐 레이버 인텐시브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 경제부 내근을 하면 한 40개 줄이고 퇴근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GPT 이제 GPT-4 기반으로 독일의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거에서는 800명의 기자들이 자동 요약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랑 기술 제휴를 했는데 저희 버전도 좀 나왔고요. 근데 일단 이렇게 제목도 자동으로 생성해서 추천해주고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이 톤도 뭐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뉴트럴이냐, 어그레시브냐 이 위험한 요약이죠. 어쨌든 그렇게 프롬프트를 이제 뒷단에서 설정해가지고 GPT 기반으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걸 이제 보도 현장에 도입을 이제 하려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샘플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요거 잠깐 퀴즈가 저희가 약간 괜찮습니다. 자 퀴즈. 자 저희 경고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음성 2개를 들려드릴 텐데 어떤 게 AI로 합성된 음성인지. 네, 퀴즈를 좀 맞춰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개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MBC 열심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내일로 예고했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BC 8시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의 진료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노조는 의사들에게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오늘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자 맞추시는 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맞추시는 분께 둘 다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둘 다 AI였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정상화해 뛰어드는 것.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전종환 선배한테 찾아가서 들려드리고 이제 반응을 물었더니 일단은 이제 특정인이라 좀 그렇지만 자기도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그러면 땡땡땡에서 해방될 수 있겠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악셀 스프링거의 프로그램을 보여드렸지만 기사 단신 요약은 사실 GPT 기반으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랑 이제 지금 이 TTS랑 붙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기사를 긁어가지고 긴 기사를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붙여놓고 이제 요약하게 하면 방송용으로 나오죠. 근데 또 요약하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바로 TTS로 생성해서
전공의들의 진료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노조는 의사들에게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저희가 지목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면 라디오 뉴스는 정시 뉴스는 바로 자동화 가능하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타임라인에 깔고 자료 화면에 붙이면 난뉴스 정도 단시는 바로 지금 현장에서 대체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당연히 윤리적 문제냐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방송 현장에서 저희는 굉장히 원활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 세계인에 기반했을 때 많은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예시를 준비했던 거고요. 실시간 네. 마지막 마지막 네, 저희가 하나만 더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일단 실시간 STT 생성이 사실은 이제 업체들은 방송사에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저희는 실제 수요단에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일단 인터넷이 조금 인터넷이 예.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기자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막 타자를 치는 모습을 아직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인터넷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제 됐네요. 이제는 좀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게 수신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거의 100% 수음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빠르게 말을 해도 새 나가는 말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어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볼까요? 이 아까 이래가지고 지금 인터넷 니하오, 니하오마, 我叫林慧轩 뭐 이런 식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가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게 동시 통역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거는 이제 번역 API랑 연결만 시키면 저희가 동시 통역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방송 현장에 좀 도입하려고 현재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청각장애인용 폐쇄 자막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재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주요 인사들의 그 워딩을 딴다든지 하는데 저희는 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좀 효율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실증 사례 살짝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카이브 이야기를 쭉 해주셔서 이제 저희도 아카이브에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주목한 거는 일단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좀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과거 본인들이 재밌게 봤던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상치료나 인지중재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저희가 아카이브의 부가가치를 한번 높여보자라는 시도에서 1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은평구에 이번에 유상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보시고 저희가 지역사와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제안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딩콕은 MBC 방송 아카이브를 활용해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중재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 인구는 100만 명 이상입니다. 딩콕은 이 인구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20대에서 50대의 기억에 집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켜 인지를 자극하는 겁니다. 1980년대부터 안방극장 역할을 하며 시청자를 울렸던 드라마들, 화려한 무대와 추억의 노래들, 웃음과 감동을 함께 준 프로그램들, 1950년대 서울의 모습과 지하철 1호선 개통 등 희귀한 역사의 한순간들이 MBC 아카이브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60년간 축적된 MBC 방송 아카이브는 15페타바이트, 약 15,000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딩콕은 여의도 성모병원,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와 협력해 만든 효과적인 인지중재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인기 있었던 드라마를 보면서 해상요법을 진행하고 드라마에 나온 내용에 대한 퀴즈를 풀면서 사고력, 진학력, 주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딩콕의 프로그램으로 치매 초기 환자들
않았습니다. 이미 영국 BBC와 일본 NHK는 방송물을 치매 노인을 위한 해상요법 프로그램으로 활용했습니다. 딩콕은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지 영역을 자극합니다. 6~7년간 축적된 MBC 방송 아카이브가 치매로 걱정하는 노인과 가족, 기관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MBC 방송인지 중재 프로그램 딩콕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이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납품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비가 넉넉지 않다 보니까 직접 익숙한 목소리로 더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복지관이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지금 이제 치매 노인분들한테 기억력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한강 다리를 외우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들도 고통스럽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1년 동안 하면서 거의 집중력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됐고, 게다가 이 분들이 발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자식은 몇 명이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자연스럽게 드라마 옛날 걸 보면서 전원일기 이런 거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젊었네, 저 사람이 게다가 이제 어떤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이 로컬라이즈된 어떤 기억을 회상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많은 현장에서의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지역에서의 어떤 희귀한 영상들이나 아카이브들이 특히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한테도 이런 해상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희의 판단입니다. 네. 저희가 갑자기 난데없이 치매가 왜 나오나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년치 프로그램을 납품하는데 몇 명이 만들었을까요? 1년치를. 이번에는 5만 원은 못 걸고 커피 쿠폰만 걸고 2명이 다 만들었습니다. 옛날 드라마들은 대본이 남아있지 않고 유실된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전원일기 20년 한 거 대본이 없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보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다 저희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비용 효율화가 되는구나라는 걸 좀 실증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AI 솔루션 개발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R&D가 비중이 좀 더 큰 분야다 보니까 당장에 좀 운영자금 마련 성격도 좀 컸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보완적 성격으로 치매 치료 콘텐츠를 AI 기술 기반해서 지금 은평구나 SK 같은 데다가 납품을 타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방송향 솔루션들을 좀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스트레이트 팀 같은 경우에는 57시간 정도를 2달 동안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마오리 쪽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아까도 말한 그 PD님들이 아닙니다. 다음날 보니까 다 돼 있던데요.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실제 본인들이 받아치는 분들에게 저희가 일일이 설문을 다 했는데 상당히 감사하다, 고맙다, 꼭 좀 도입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회사 시스템과 연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현장의 수요는 좀 확인을 어느 정도 했고 좀 고도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준비한 거를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가가지고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식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